안녕하세요, 리베알입니다. 오랜만에 클론 코딩, 정말 오래됐네요. 클론 코딩, 농협 기업 뱅킹 할 예정이고요. 헤더는 이미 끝이 났더라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코딩을 한 걸 좀 보니까 제가 요 영상 초반에서도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스로 하지 않고 CSS로 하는데, 이 CSS 자체가 여기 임포트로 다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대신에 이 사스로 생각을 하시고 사스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어떻게 선행학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푸터 영역만 컴포넌트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캡처된 걸 볼 텐데, 이게 기업 뱅킹의 푸터 영역이고요. 총 한 구역, 여기서 한 구역 있고 두 구역, 그리고 세 구역, 네 구역, 다섯 구역을 각각 컴포넌트화 시켜서 만들 겁니다. 푸터에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제 경험상 서브 페이지에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푸터 CSS에서 대부분 다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HTML을 먼저 쳐야겠죠. 자, 그럼 푸터 영역에서 클래스명을 푸터라고 명시하고요. 자, 그래서 상단에 메뉴가 하나 있었어요. 메뉴이기 때문에 내비 요소로 해야 되고요. ULLI로 만들어야 되고, 각각 링크로 움직여야겠죠. 이것들을 리스트로 합니다. 사고 신고. 자, 이렇게 글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비 요소에 클래스명을 주어서 푸터 내비라고 뱀 반복론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메뉴들 있죠. 달력을 보면 위아래 선이, 여기에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 자체를 표현하고자 하면 전체 가로 크기의 가운데 정렬이 있기 때문에 이 단락 따로 있을 거고요. 밑에 단락도 가운데 정렬이 있죠. 그래서 밑에 단락을 위한 div를 하나 만들고 이 메뉴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뉴이기 때문에 ULLIA 링크로 이동하는 거죠. 보호 금융 상품 등록부. 자, 이렇게 메뉴를 만듭니다. 자, 다음에는 우측에 여기 SNS 로고가 있었고요. 각각 SNS 이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셀렉트 박스가 커스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셀렉트 박스 커스텀 된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비 옆에 다른 div가 있는데 이게 영역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H3로 H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H2로 해서 NS 및 관련 사이트라는 단락을 메뉴로 구분을 해주고, 그 링크가 두 번 있었죠. 하나는 페이스북, 하나는 인스타그램 해서 이미지로 될 거기 때문에 아리아 랩을 통해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개의 아이콘을 넣기 위해서 이미지를 자르지 않고 아이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아이콘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SVG 파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요. 페이스북 하나에서 모양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드만 복제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요. 페이스북 해주고 인스타그램 해서 검색을,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SVG 코드로 넣겠습니다. 물론 이미지 저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셀렉트를 가져와야겠죠. 그럼 기존에 마크업했던 셀렉트, 요건 걸로 보고 팝 오버로 제어를 했죠. 팝 오버를 제어한 이 퀵 링크스,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 div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실행시킨 상태이고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빠른 조회 서비스 여기 열리는데, 요거는 아마 타겟팅 때문에 안 될 거고 아이디를 서로 맞춰야 되고, 현재 클래스명을 공통 셀렉트로 써야 되는데 현재 클래스명 자체도 공통 셀렉트가 아니죠. 요거 차후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를 맞춰주고 다시 보면 이제 열리고 닫히고가 되고요. 요 위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또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후반부에 하게 될 거고요. 다시 디자인을 보게 되면, 자, 여기 기본 정보들 있죠. 고객센터 정보들 같아요. 그래서 고객센터 정보인 것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접고 다시 숨김 제목을 넣습니다.
고객 센터 안내. 이 콘텐츠에는 제목이 없지만 당연히 이 콘텐츠 분리해서 제목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 전화번호 안내마다 리스트 하나로 치고요. 예를 들어 모바일까지 생각한다면 링크 당연히 넣어주는 게 좋겠죠. 저 숫자를 클릭을 하면 전화가 걸릴 수 있도록, 그래서 텔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텔 넣고요. 요거를 쭉 복사하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번호가 2개 있으면 당연히 텔 링크가 1개를 묶어 놓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텔이라고 해주고 뒤에 전화번호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직관적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조 설명으로 더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팬을 통해서 early hidden이라는 IR 기법의 빈 요소, 숨긴 요소를 넣어주고요. 여기도 농협은행 전용, 그래서 번호 2개가 있다라는 걸 안내해주면 좋겠죠.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2개인데 앞에다 쓰고 복사 붙이기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해주고요. 글씨를 잘라서 붙여넣기. 여기도 링크를 넣어주고 이 녀석도 뒤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안에 전화번호를 바로 걸 수 있게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에는 번호가 하나네요. 자, 요 번호 또한 텔로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번호가 2개네요. 어떤 건 쉼표고 어떤 건 슬래시네요. 자, 요거는 복사 붙이기로 가야 되겠네요. 복사 붙이기 가시고 공용 전화번호 넣어주고요. 뒤에 건 삭제해주고 뒤에 링크는 슬래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고 1544에 100 해주고 스팬에 early hidden 넣어주고요. 공용 한 번 더 텍스트 넣어줘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번호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피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카피 네, 이렇게 써줍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4개의 인증 마크인데요. 사실 아이콘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SVG에 이미 아이콘 4개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숨긴 제목을 또 줘야죠. 인증 마크 란이 있고요. URLI로 넣어주는데 아이콘은 임의로 넣겠습니다. 그냥 있어 보이는 아이콘 SVG로 넣을게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서 비행기 하나 넣어주고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아이콘이랑 뭐 다 몰려있고 메뉴는 요게 CSS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요 공통 메뉴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게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컴포넌트 하나씩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터 디자인을 다시 살펴보면 우선 전체 위에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푸터 내비가 해당될 거고요. 그럼 가운데 정렬도 있을 거고요. 우선은 가운데 정렬용 제가 과거에 클래스명을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M0오토라는 클래스명을 만든 적이 있죠. 자, 그럼 위아래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비 요소는 선을 쓸 거고요. 얘가 가운데 정렬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클래스 M0오토라는 클래스를 넣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될 수 있게 하고 중간에 200VH 때문에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잘 볼 수 있게 50VH만 해서
여기 바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된 거고 위아래 푸터 내비 요소, 푸터 내비 클래스에 위아래 선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주기 위해서 자, 위아래로 한번 볼까요? 좌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헤더가 아니라 푸터 CSS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클릭을 하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클래스 푸터 언더바 내비 요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선이 들어가는데, 자, 선색을 찍어 보면 DDD가 되고요. 그러면 파일 찾기를 해서 변수를 정해 놓은 것 중에 DDD가 있는지를 좀 봐야죠. 있네요. 자, 그럼 선을 주겠습니다. 포더 탑에 1픽셀 솔리드 변수가 DDD가 있다. 이렇게 줘서 선 있는지 확인해주고, 밑으로 선 있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선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행배치를 해야겠죠. 행배치를 하고 양쪽으로 딱 달라붙는 메뉴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밑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L에 플렉스가 들어가야겠죠. 자손에 UL 요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시고요. Just by Content 스페이스 비틴 해서 양쪽 끝이 다 붙고 그 중간에 여백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A 요소에 폰트를 정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폰트 색은 가장 진한 색으로 6D가 77이네요. 77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컬러 변수 그레이 77 넣어주고, 색상 확인해주고, 크기는 이 높이에 1, 2픽셀 오차로. 요 수치 되는 것만 없으면 빨리 할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픽셀로 넣어줍니다. 클릭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 정도로 클릭하고요. 그리고 위아래 여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여기에서 위로는 25픽셀, 요 기준으로 밑으로는 자 25픽셀로 각각 나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주고요. 그럼 패딩을 위아래로, 패딩 블럭하면 위아래로 들어가죠. 25픽셀 넣어서 위아래 여백을 넣습니다. 자, 그럼 클릭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클릭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메뉴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있는 푸터의 하단 부분은 div로 다 감싸 주셔야 됩니다. 숨김 텍스트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숨김 텍스트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베이스의 클래스 얼리 히든이 아직 안 넣었네요. 네, 클래스명을 줘서 클래스 얼리 히든 줘서 숨길 수 있는 메뉴는 다 숨깁니다. 필요 없는 제목은 다 숨겨서 시각장애인 분들만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이 div가 가운데 정렬용이죠. 클래스를 줘서 푸터 버텀이라고 하겠습니다. 푸터 하단 부분이다 라고 해서 푸터 버텀은 이제 위아래로 여백이 있고 가운데 정렬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백 자체는 한 40 정도, 위아래 40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40픽셀 주고 여기에 마진용 오토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 가운데 정렬 클래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다중 클래스로 마진용 오토를 줍니다. 자, 요에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레이아웃 구성이 바로 얘가 왼쪽에 각각 이렇게 나뉘어져. 그래서 레이아웃 나눌 때 여기가 1FR, 여기가 민 컨텐트, 1FR, 민 컨텐트 등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씩 다 묶어져 있어야 됩니다. 특정 요소로, 자식 관계로만 그리드 레이아웃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에 됐고요. SNS랑 고객센터 요거는 하나로 묶여야죠. 그래서 요 부분은 div로 해서 여기까지 하나로 묶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고객센터랑 카피라이터도 하나로 묶여야죠. 그래서 div를 묶어서 카피라이트랑 고객센터를 하나로 묶어주고, 인증 마크도 뭐 제목은 사실 앱솔루트가 있어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그냥 제목과 함께 div를 묶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네, 됐네요. 그럼 푸터 버텀은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템플릿 컬럼스에서 이 FR의 민 컨텐트를 통해서 각각 11개씩을 가져가서 총 2개 열에 배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시켰고요. 민 컨텐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빠른 조회 서비스 이 부분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지션을 뺄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둘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색깔, 여기 텍스트부터 한번 크기를 가늠하면 여기 2개 같기 때문에 겉보기로 같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쓸 거고요. 따로 링크를 쭉 보겠습니다. 요 링크만 해야 되려면 클래스명을 줘야겠네요. 그래서 클래스명 자체를 푸터에 있는 네비2라고 하죠. 푸터에 있는 네비2의 A 요소는 똑같다. 네, 똑같다.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즈를 통해서 가셔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즈를 통해서 똑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전역으로 잡아서 이즈를 가져가던가요, 아니면 푸터 클래스 푸터를 한정적으로 이즈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즈 한 다음에 여기서 공통값을 이곳에 넣어주고요. 요 위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푸터에 있는 버터 내비에 있는 A와 푸터에 있는 버텀에 있는 네비2죠. 버텀이 아니라 네비와 네비2에 있는 A 요소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2개 같게 되고요. 대신 여기서 문제가 위아래 패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위아래 패딩을 제외한 나머지로 같다라고 해주기 위해서 얘는 A 요소를 따로 빼서 추가 값을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패딩이 없고 얘는 패딩이 있겠죠? 이제 행배치도 해줘야겠죠. 옆으로 가기 때문에. 자, 네비2는 행배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택자를 푸터 네비2는 UL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해서 같은 행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갭을 가지고 한 30픽셀의 갭이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탭 해서 이 링크 크기를 넓히고 싶다면 위아래 여백을 빼시고 그걸 넓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SNS 행배치를 그냥 할 거고요. 행배치 한 다음에 이 자체의 갭이 10입니다. 그럼 SNS 쪽을 보고 클래스를 주면 되죠. 푸터 SNS 해주시고요. 푸터의 SNS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갭은 10픽셀 맞죠? 자, 그러면 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도 같이 행으로 배치돼야 되죠. 퀵 링크스랑 푸터 SNS. 그러면 요 div가 클래스명을 아예 SNS로 바꿔주고, 그럼 플렉스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자식의 SNS에서 SNS 그룹이라고 하죠. SNS 그룹. 그래서 SNS 그룹에서 부터 링크 그룹 링크스라고 하겠습니다. 링크스하고 링크스에서 SNS를 담당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스에서 여기 있는 푸터의 링크스에서 SNS를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요게 들어가고요. 링크스는 요게 들어가면 SNS와
요 빠른 조회 서비스가 행 배치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블록 요소, 그렇죠? 여기도 블록 요소예요. 당연히 밑으로 떨어졌겠죠. 얘는 지금 앱솔루트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 링크스 SNS 안에 있는 아이들은 AI에서 팽으로 배치되지만 갭을 주기 위해서 플렉스를 한 번 더 준 거고요. 링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설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링크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더에 아마 메뉴에 있을 것 같은데요. 메가 메뉴에 여기에 링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공통 컴포넌트로 셀렉트 박스가 있다. 푸터와 헤더에는 공통된 셀렉트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다중 클래스를 해줄 거고, 이 위치에 관련된 거, 앱솔루트에 관련된 것은 따로 좀 맞춰줄 거. 따로 헤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퀵 메뉴, 즉 메가 메뉴에 있기 때문에 요 SN 셀렉트가 위치가 저 위치 그리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따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분리를 해야 돼요.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는 건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퀸 링크스라는 그 클래스명은 우선은 그대로 보존을 할 거고요. 얘 자체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복제를 해두었고 위에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밑에 복제가 된 것을 가지고 위치를 지울 거고요. 포지션 렐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야죠. 버튼은 뭐 그대로 있어도 되고 애프터고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버튼은 뭐 상관이 없죠.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요거 화살표고요. 요거 자손들 A, UL 했지만 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요 앞에 있는 앰퍼센트는 지워도 됩니다. 이제 모두 지원되거든요. 앞에 앰퍼센트 안 써도. 앰퍼센트 한 칸 띄운다는 게 요소 선택자를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요 위치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치 자체가 탑 레이어는 팝 오버는 탑 레이어 개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 영상 만들 때는 제가 탑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건데, 이건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고 탑 레이어 개념을 해서 앵커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대로 둘게요. 대신에 요 위치 자체는 퀵 링크 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렇게 설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삭제 할 거고요. 어차피 이게 팝 오버기 때문에 팝 오버 위치는 따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클래스명만 바꾸면 되거든요. 퀵 링크스가 아니라 셀렉트라는 클래스명을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HTML에서도 요 이름을 셀렉트로 만들어주고, 요 클래스명 쓴 적이 없죠? 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작시 선택자로 썼기 때문에 사실 무의미하고요. 요 두 개 연결만 하면 되죠. 퀵 링크스라는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셀렉트라는 아이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축소시키겠습니다. 빠른 조회 서비스가 아니라 디자인에서는 계열사 관련 사이트로 하고요. 이 내용은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자, 한번 미리 보기를 해서요. 눌러보면 이쪽에 뜨겠죠. 이게 왜 내가 지정한 위치가 아니라 이곳을 뜨느냐. 그래서 요 팝오버가 열린 상태를 조회를 하게 되면 밑 탑 레이어라고 있죠. 요 탑 레이어가 문제입니다. 요 탑 레이어 자체는 지금 마우스를 올려봐서 알겠지만 바로 팝 오버 자체가 탑 레이어로 뜹니다. 그래서 HTML 밖에 아예 그려지는 HTML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팝업 같은 거 푸터 공통으로 계속 올려놓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옮겨줘야 되는데 그 옮겨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앵커입니다. 근데 아직은 앵커가 크롬 브라우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 미래 기술을 하나 사용하고 나중에 앵커 기억해 두셨다가 호환성 높아지시면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셀렉트가 앵커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셀렉트에다가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어느 기준으로 내가 위치를 맞출 것인지. 버튼 위치 기준으로 가면 좋겠죠. 버튼의 밑에 방향으로 즉 이 버튼 밑에 URL가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앵커 네임을
지정해 줘야 돼요. select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앵커 이름 같은 경우는 변수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 팝오버가 떴을 때, 바로 이게 팝오버죠. 팝오버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야 될 때 레프트 값을 앵커라는 함수로 이용을 하고요. 여기에 위치를 잡습니다. 이 네임을 기준으로, 그래서 네임을 우선 써주고요. 네임 앞에다가 이 네임을 기준으로, 앵커 이름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로 갈지, 레프트는 레프트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팝오버 자체가 기본적으로 픽스드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맞죠? 픽스드, 팝오버는 기본적으로 픽스드라는 값이 있습니다. 고정값이고, 그리고 탑, y축 값, 탑 값은 버텀으로 가야죠. 요 앵커의 버텀. 그러니까 버튼의 밑변을 기준으로 탑 값이 그려지겠다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 자, 이걸 눌렀을 때 앵커 네임, 이 위치가 바뀌었네요. 네임 다음에 어느 위치인지 이 순서 바꿔주면 됩니다. 내가 앵커의 위치와 앵커의 이름과 위치 바꿔졌네요. 요걸 한번 보게 되면, 자, 클릭하게 되면 여기 밑에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앵커를 통해서 이 탑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탑 레이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특정한 요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요소를 포지션으로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싶으면 앵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은 완성이 됐고, 이게 좌우 정렬해서 됐지만 상하 정렬이 안 됐죠. 그리고 위에도 한번 볼까요? 이 전체 메뉴를 보게 되면 요것 또한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퀵 링크 자체로 줬지만 위에서 이제 HTML 좀 보완해 줘야겠죠. 여기를 퀵 링크가 아니라 요것도 클래스명이 의미가 없었고요. 똑같이 셀렉트가 들어가죠. 위치는 사실 포지션 UL은 포지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 두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해주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느냐, 요 위치 때문에 그래요. 요 위치는 살려줘야 될 것 같아서요. 셀렉트인데, 자, 요거를 자르게 하셔서, 자, 셀렉트 메뉴인데 부모가 메가 메뉴라면, 그쵸? 부모가 메가 메뉴라면 나는 포지션을 갖겠다라고 해서 상위 선택자를 참조를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위치 그대로 있고요. 주석 처리가 돼 있더라도 이제 잘 표현이 됐죠. 자, 요거를 삭제를 해줘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간 관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 주시고, 컴포넌트 관련 변경사항 이렇게 상위 참조 선택자를 쓰면 되고요. 요 클래스명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야겠죠. 컴포넌트에 있는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select라는 CSS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이 select 디자인을 정의한 것을 넣는 게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넣어주고요. select를 컴포넌트의 메가 메뉴가 아니라 select로 적용을 해주면 바로 구조를 내용 CSS를 분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 푸터 또한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 상하 틀어진 것을 한번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저 부분은 셀렉트와 요 링크 SNS, 즉 푸터 링크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하면 이렇게 상하 정렬이 될 거고요. 디자인을 보고 이제 캡을 유추하면 되겠죠. 캡은 40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40 픽셀 넣습니다. 자,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텍스트 정리하면 끝나겠네요. 자, 여기 상하 여백을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여백을 재면 안 되십니다. 자, 얘가 가장 가까운 이 영역을 봤을 때, 이 영역을 그렸을 때 여기와 여기가 가장 가깝지, 여기 텍스트 여기가는 멀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실제 여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길게 늘리면 맞출 수가 있겠죠. 자, 25픽셀의 여백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리드로 했기 때문에 그리드 잡은 게 있죠. 푸터용의 그리드는 갭이 25픽셀이다라고 넣어주게 되면 전체 다 위아래 상하 좌우 다 25픽셀 여백에 다 들어가게 될 거고, 요 텍스트 부분 링크 쭉 넣었었죠. 여기 고객센터 안내니까 고객센터 안내와 요 두 개 부분은 상하 정렬돼 있을 거예요. 다만 얘가 블록화돼 있기 때문에 행배치만 시키면 돼요. 일단 클래스를 넣어줘서 푸터 커스터머라고 클래스명을 짓겠습니다. 푸터의 커스터머라고 짓고요. 여기 안에는 UL, LI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UL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방향 쭉 써질 거고요. 요 텍스트만 좀 제어하면 되겠네요. 색상은 같을 거고요. 한글이 좀 작아 보이네요. 자, 12픽셀 정도 가고 공통 텍스트는 요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12픽셀. A 요소는 폰트 사이즈 12픽셀에 요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고요. 갭 줘야죠. 갭은 15픽셀 정도 되네요. 그러면 갭이 15픽셀이다. 그럼 LI 사이에 갭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화번호 클릭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일석이조. 자, 밑에는 같아 보이죠? 자,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수치를 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높이가 12 정도 됐으니까요. 10이라고 보죠. 글씨 줄 간격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커스터머는 디스플레이 그리드의 갭이 10이다. 그리드로 하는 이유는 플렉스 하면 행배치 되니까 그리드는 열배치죠. 갭을 주기 위해서 그리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픽셀로 넣어주고요. 요 크기는 같다고 제가 보자고 했으니까 카피라이트 P 요소죠. 그러면 is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링크와 A와 P는 같다. 누가? 얘네들이 같다. 자, 이렇게 하면 쉼표 구분할 필요 없이 is 선택자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과물이 같아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갭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들어갔습니다. 얘네가 높아져서 얘도 같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드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리드로 짰잖아요. 여기도 그리드, 여기도 그리드, 여기도 그리드. 그래서 이 그리드 셀 간의 높이를 같이 맞춰주려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온라인 셀프를 통해서 탑으로 주면 됩니다. 스타트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자체가 그리드 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셀프를 스타트로 주게 되면 위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각각 크기별로 붙게 되고 이제 오른쪽만 마크만 해결되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정렬에 갭이 이 정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한 6, 7? 7에서 8 정도. 네, 7로 갭을 주죠. 그러면 이쪽 아이콘에 난이는데 클래스명을 줘서 인증 마크 영어로 번역을 하면, 자, 마크라고 하죠. 그냥 푸터 마크 라는 클래스명을 주고 푸터 마크 해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갭은 7픽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처스바이 컨텐트 엔드라고 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쭉 정렬이 되겠죠. 마크의 크기는 무의미하니까 그대로 둬도 되고요.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 SVG 크기를 위드스를 한 30픽셀 주고요. 그 에스펙트 레시오를 1로 주고요. 여기 위드 사이트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에스펙트 레시오는 종횡비죠. 가로 크기가 30이면 세로도 30이다. 자,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터 영역을 좀 완성시켰는데요. 좀 새로운 것들이 꽤나 있었죠.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건 앵커 함수를 썼다. 앵커 함수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호환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딱히 뭐 필요성 없는 것 같고, is 좀 많이 활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셀렉트 디자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부모 참조 선택자, 상위 선택자를 통해서 셀렉트에 어느 컴포넌트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따로 정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신적으로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푸터 한번 해봤고요. 잠시 잊고 있었던 클론 코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작업을 할 거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새로운 코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초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수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